안녕하세요. 마음챙김연구소 홍정우 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상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상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자꾸 본론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를 미리 알려드리는 거는 이미 명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좋은 태도로 바꾸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명상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좀 관심을 이제 좀 일으키려고 하는 거니까 차차 재미난 내용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상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첫 번째,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할 때, 스스로를 굉장히 혹독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돼. 아파도 계속 참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래 앉아 있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명상은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울 사람이 없어서 왜 자기 자신과 싸워요? 명상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자신을 대해야 됩니다. 너무 혹독하게 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고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을 하더라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명상은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닙니다. 명상은 마라톤이에요. 명상을 공부하고 명상을 한다면 일생 동안 계속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천천히 배워나가고 또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명상 처음 할 때 그랬어요. 난 일주일 만에 나는 집중수행 들어가서 뭔가 특도로 해볼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하죠. 어떻게 돼요? 지칩니다. 힘이 다 빠져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 나는 명상에 재주가 없나 봐. 이런 생각이 빨리 오죠. 명상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명상을 빨리 포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아주 편안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는 명상을 빨리 끊게 되는 거죠. 공부를 여러 번 다 잘하고 싶죠. 학생 때. 근데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해요? 공부를 재밌어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겠죠? 공부를 재밌으면은 남는 시간도 공부하고 싶고, 물론 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예. 하여튼 명상도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또 많이 수련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명상의 유익을 발견하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에 어떤 부분이 변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면은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겠죠. 명상을 했더니 나의 어떤 충동적 욕구를 내가 좀 컨트롤하기가 쉬워졌어. 명상을 했더니 뭐 잠이 잘 왔어. 명상을 했더니 화가 좀 줄어들었어. 명상을 했더니 마음이 맑아지고 명료해졌어. 뭐 여러 가지 이익이 있겠죠. 그런 것을 명상을 하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그냥 명상만 계속하고 있어. 열심히. 언젠가는 내가 좋아지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명상은 사실은 명상할 때가 행복해야 돼요. 명상을 앞으로 10년 해서 그 이후에 나는 어떤 결과가 있을 거야. 그건 욕심이에요. 그게 아니라 명상할 때 행복하고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명상의 유익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명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면은 명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촉진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하나는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집중수행처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뭐 일주일, 10일 명상을 하고 그다음부터 딱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다시 집중수행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요.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명상은 생활 속에서 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려야 되고, 일상에서 약간의 집중도 가져야 되고, 일상에서 판단 없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상에 여러 기제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명상하는 순간의 행복도 있어야겠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언제 있냐? 삶이 변화돼야 돼요. 삶을 떠난 명성이나 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명상은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명상은 공부하면서 해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명상을 가리키는 선생님들께 배우거나 더는 아니지만 또 좋은 거는 책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세계 모든은 아니지만 유명한 명상가들이 쓴 좋은 책들이 아주 번역된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차곡차곡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주 넓게 명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명상에 관심이 생긴 다음부터는 뭘 했냐, 처음에 명상을 공부하러 다니기도 했지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학과 박사과정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추천해주는 여러 책이 있는데 이미 제가 읽은 책이 한 반절이 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예. 그래서 명상책을 자기가 공부하려는 그 분야의 책을 많이 읽는 거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어떤 명상은 책 읽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경험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에게 명상을 배우면 더 좋습니다. 선생님께 배우면 직접적으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받을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은 이런 것과 같아요. 산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명상을 할 때는 힘들어요. 우리 현대인이 힘들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용한 거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라디오나 TV나 이렇게 켜놓고 그러죠? 그리고 멈춰 있는 거 싫어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 힘들어해요. 그죠? 또 하나는, 어두운 거 싫어합니다. 예.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두운데 별로 경험도 없지만, 껌껌한 것에 대해 약간의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명상은 눈 감고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5분, 10분, 30분 이거는 뭐 금방금방 가는데 명상을 하면 시간이 너무 안 가고 힘들고 불편감이 일어난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산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다가 어쩌다 산에 갔어요. 어떨까요? 힘들어요. 올라갔다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 언제 가는 거야. 힘들다는 생각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산을 일주일 후에 또 갑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또 가. 그러면 어때요? 자꾸 산을 가다 보면은, 이 산 위에 바위가 되게 멋있는 게 있네. 산에 올라오니까 공기가 참 좋다. 꽃도 예쁘게 폈네. 땀도 흘리고 운동을 하니까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산을 가는 그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할 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여러 마음의 작용을 보기 때문에 불편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 보면
명상해 주는 여러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자체가 아주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인내심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 인내심을 개발하기 위해서 명상을 할 때 사람들이, 이거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명상을 많이 했어요. 그죠? 예, 뭐 30분이든 40분이든 20분이든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 시간 동안에 명상을 하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타이머가 아니라 스톱워치를 켜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재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근기에 맞게 거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시간도 늘려가 보고 좀 더 머물러 보고 이렇게 하면은 명상을 약간 걸음마부터 조금씩 조금씩 가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정해놓고 난 이 시간 동안 앉아서 명상만 할 거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막 고통을 받는 시간이 됩니다. 이 수행은 수행이에요. 고행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고통을 계속 참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균형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을 이해하고 좀 풀어주고 또 다시 경험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1시간 앉아 있을 거야. 나는 나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렇게 혹독하게 하면은 명상에 대한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즐겁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서 명상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네. 혼자서 정해진 시간에 명상해야지 너무 유혹이 많아요. 이 시간에 밥 먹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누구 연락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누구 만나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어떤, 뭐 연구소에서도 그런 게 있으니까 같이 줌으로서 만나서 같이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정되게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명상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 뭐라 그럴까? 묘한 에너지가 느껴지고, 약간의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명상하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명상을 할 때마다 지금 이 명상이 처음이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난 어저께 이러한 경험했고, 내가 명상을 몇 년을 했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을 아주 새롭게 맞이해야 됩니다. 예, 그러한 태도로 명상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또 이건 좀 약간 역설인데요.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자, 이런 거요. 명상을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나에게 자꾸 만들어져요.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호흡도 고와야 되고, 알아차림도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냐? 마음은 화가 납니다. 뭔가 목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주 거친 마음의 형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명상은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뭔가 원함을 자꾸 붙들고 그거를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좀 가볍게 내려놓고 그냥 명상을 하면 됩니다. 마음이 좀 거치면 거친 건 위에 들여다보고 숨소리가 또 그러면은 그런 걸로 보고 여러 상황을 내가 수용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거지 좋은 조건을 자꾸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명상을 잘해야겠다라는 마음 역시 좀 내려놓고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명상에 대한 구체적인 더 깊숙한 강의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명상을 잘할 수 있는가, 명상에 대한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면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죠? 네, 어쩔 때는 좀 넓게 보이고, 어쩔 때는 좁게 보이고, 오늘은 제가 줌으로 녹화해 봤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화면이 바뀌어도, 같은 사람이니까, 네, 그냥 그런 줄 아시고 하십시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